자, 이번 시간에는 오래간만에 분양형 호텔 관련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질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는 것처럼 분양형 호텔에 있어서 복수 영업 주체에 건물 내부 간판 설치 권한이 있을까? 이런 질문인데요. 즉, 분양형 호텔에 복수 영업 주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영업 주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업체가 건물 내부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무슨 호텔, 무슨 레지던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권한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주신 질문입니다. 자, 분양형 호텔, 이거 집합 건물이죠. 건축법상의 호텔 이런 표현은 없어요.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건물로 된 숙박시설에서 이 숙박시설 각 객실마다 분양이 된 거죠. 그래서 각 객실마다 분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집합 건물이 된 겁니다. 이런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숙박업을 하는 집합 건물,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는 이런 분양형 호텔을 일반 숙박업 시설과 생활 숙박업 시설로 나눠가지고 전자를 보통 분양형 호텔이라고 해요. 그리고 후자를 보통 레지던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양자를 모두 분양형 호텔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이런 분양형 호텔 관련된 소송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논문 하나 썼어요. 그 논문 쓴 것을 참고해 보시면은 분양형 호텔 관련된 쟁점들이 대부분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제 논문 찾는 방법은요. 이렇게 네이버 보시면 네이버 포털에 여기에 제 이름을 칩니다. 이렇게 제 이름을 치면은 쭉 보시다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학술 정보가 있어요. 학술 정보를 클릭해 보시면 이게 네이버 학술 정보거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박사 논문, 이 박사 논문 학위 논문이 있고 그 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술 논문이 있어요. 학술 논문으로서 여기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이 있어서 법적 분쟁 유형에 대한 고찰. 이게 한국 집합건물 법학회 논문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집합건물 법학이라는 논문지거든요. 여기에 제가 수록한 논문입니다. 분양형 호텔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돼서 소송까지 한 쟁점들을 제가 웬만큼 다 소개해놨어요. 제가 보통 분양형 호텔 자문만 한 20개 넘게 했고 실제 소송도 개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결론이 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쟁점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록 오늘 주신 질문 이외에도 분양형 호텔 관련된 어떤 쟁점 또는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이 논문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료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런 분양형 호텔 관련된 쟁점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강원도 어디에 있는 분양형 호텔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호텔 영업을 하려고 하는 구분수요자들입니다. 저희 호텔에는 기존부터 영업을 해오던 운영회사가 있었는데요. 보통 호텔 운영사라고 하죠. 종전에는 구분소유자들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 동의해 주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 절반은 저희가 만든 회사에 운영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봤더니 최초에 약정했던 수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수익률 맞춰주지 못하니까 여기에 실망한 구분소유자들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운영사를 만들어서 복수영업 조치로 신고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종전에 많았어요. 복수영업 주체인 건물들이 제가 보니까 꽤 많았습니다. 분쟁이 있는 건물이죠. 그런데 이게 2020년도부터는 좀 어려워졌어요. 이 법이 개정됐거든요.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돼가지고 복수영업 주체가 이제는 만들어지기 쉽지 않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아무튼 사안 같은 경우는 규칙 개정 이전에 이미 복수주체가 신고됐던 사안이고 앞으로도 일정한 요건을 거쳐서 복수영업 주체가 됐을 때 그때 동일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호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고 건물 내부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종전 운영회사가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숙객이 와도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거나 무료 주차 없이 현금을 내야만 주차를 허용하거나
또는 간판 설치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분양형 호텔도 집합건물이라 했잖아요.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11조 보시면 각 공유자 이거 구분소유자예요.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고용 부분, 즉 엘리베이터, 복도, 홀, EPS실,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 용도에 따라서 각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런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다 이 고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중기세 관리법은요. 제3조에 공중기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설비 갖추고, 이 시설 같은 경우 린넨실, 그 다음에 프런트 이런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수 영업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집합금법상 고용 부분은 각 구분 소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 여기는 이제 떨어져 나온 구분 소유자들이에요. 떨어져 나온 구분 소유자들이 호텔 운영을 위탁한 운영회사, 요거는 종전 운영회사가 아니에요. 종전 위탁계사와 위탁계약을 해지한 그런 구분 소유자들이 새로운 회사에 위탁한 거잖아요. 아까 좀 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나머지 절반이 저희가 만든 회사에 운영을 위임해줬다, 위탁해줬다. 요걸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위탁받은 그런 운영회사도 마찬가지로 고용 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운영회사는 종전이 아니에요. 새롭게 위탁계약 체결한 그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양형 호텔 또는 수익형 호텔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를 하여야 되고 이러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수영업 주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복수영업 주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판례가 정리가 됐습니다. 판례가 복수영업 주체도 가능하다. 한 건물에 영업 주체가 복수인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그리고 제가 자문했던 서울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복수영업 주체가 무려 5개나 됐어요. 그 정도로 복수영업 주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건물에 복수영업 주체가 영업을 함으로써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종전 운영회사가 나중에 만들어진 영업 주체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방해하는 그런 분쟁이 있고, 게다가 프런트나 린넨실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져요. 심지어는 저도 상담했던 호텔인데요. 부산에 있는 어떤 호텔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폭력행위나 손괴행위, 망치로 프런트를 깨고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 이게 뉴스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복수 운영 주체가 있다 보니까 분쟁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8월 28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개정해서 복수영업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수영업 신고가 쉽지 않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냐? 자, 보시는 것처럼 공중위생 영업 신고할 때는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조항 보셨잖아요. 이렇게 이 조항 보셨는데 여기에서 1의 2가 추가된 거예요. 이게 추가돼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느냐? 보시는 것처럼 영업시설 설비 개요서 이런 것만 있으면 신고를 받아줬는데 이제는 복수영업 신고할 때 이런 것, 영업시설의 설비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뭡니까?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대한 권리. 이게 뭐냐면 보통 프런트나 데스크, 린넨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권리. 이게 뭐예요? 고용 부분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고용 부분 사용 권리입니다. 고용 부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또는 관리 주체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것, 또는 관리 주체인 관리단으로부터 이런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구비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필요해요.
고용 부분에서 사건, 사고 발생할 때 그런 영업자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만약에 종전 영업 주체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영업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숙박객이나 아니면 넓게 보면은 구분 소유자에게 손해가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손해에 대해서 미리 담보하는 그런 보험 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공증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앞에 요거 있잖아요. 영업시설 및 설비 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 요거 구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하려면은 관리권 확보하는 게 필요하거나 또는 종전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용을 허락받아야 되는데 요거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종전 영업 주체가 관리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져 나간 구분 소유자들이 만든 그러한 영업 주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복수 영업 주체가 되기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복수 영업 주체는 고용 부분인 엘리베이터, 부서 주차장, 통신 배선실, 이게 TPS실이라 하고요. 또는 전기 배전실, EPS실이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권한이 있다. 뭐에 근거해서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각 공유자가 고용 부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간판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따라서 종전 운영회사가 복수영업 주체가 된 신규 회사, 즉 신규 운영회사죠. 신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때에는 이때는 위협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판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